사과를 매일 먹으면 의사를 볼 일이 없다. 이 말은 영국의 속담인데요. 그만큼 사과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좋은 사과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좋은 식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비만은 당뇨병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인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우리 몸속에 생기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은 늘어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들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지혈증으로 직접적으로 혈관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 막히게 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장 지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식이요법도 병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장 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과일인 사과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이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도 사과가 정말 내장 지방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과에는 우리 몸에 있는 유해산소를 애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과 케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방출하고 세포가 설탕을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하여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은 노화 예방과 폐 건강에 도움을 주고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어 내장 지방 형성을 예방합니다. 스위스의 박물학자 콜라트 게스너에 따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뉩니다. 갈색 지방은 갓난아이의 가슴하고 어깨에 붙어있는 지방 조직 같은 지방인데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지방입니다. 또한 분해를 할 때 열이 발생하므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지방 분해와 대사 활성, 지방산 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백색 지방은 몸속에 지방을 남겨 살을 지우는 원인이 되는 안 좋은 지방인데, 갈색 지방은 이런 백색 지방을 불태워 체중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갈색 지방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우르솔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목표로 몸속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과를 껍질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이로운 점도 많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높은 칼로리 때문입니다. 사과는 100g당 57kcal이며 하루 적정 섭취량은 1개 반에서 2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사과 하나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습관은 되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특히 같이 먹으면 몸속 내장 지방을 불태우는데 탁월한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영국의 푸드 케미스트리 저널에 따르면 사과와 생강에서 발견되는 플로레틴과 진저롤은 에이지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지, 즉 최종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이 당독소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열로 불에 직화로 굽거나 튀기거나 로스팅할 때 단백질과 당이 반응해서 만들어집니다. 최종당화 산물은 체내에서 소모되지도 않고 배설도 되지 않기에 몸속을 돌아다니며 인체의 물질 대사를 방해하여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내장 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사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이런 안 좋은 최종당화 산물인 에이지를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이 성분이 내장 지방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생강을 사과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건강을 해치는 내장 지방은 제거해주고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져 축적된 내장 지방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급격히 찌는 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사과를 생강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강차와 사과를 같이 드시거나 사과와 생강에 꿀을 넣고 청으로 만들어 요리할 때 사용하시거나 사과 생강차로 드셔보세요.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에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감기 예방 및 면역력 증가에도 좋지만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효능은 시청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신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이 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 환자들은 생강의 매운 성질에 의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강이 있는데요. 가끔 생강을 구입해서 손질하다 보면 살짝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강이 보인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과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프롤 성분은 식약청에서도 마약류의 원료 물질로 지정할 만큼 아주 위험한 독성 성분이며 국제암연구소 또한 이 성분을 발암물질 1위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프롤 성분은 물에 끓이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함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썩은 생강에 잘 생기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1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간 세포를 파괴시켜 간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멀쩡하게 보이는 생강의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실험 중 이 곰팡이 성분을 먹은 칠면조 10만 마리가 폐사한 경우도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썩은 부분을 도려낸 생강을 즐겨 먹던 중년 여성이 간암에 걸린 일화도 있습니다. 새로 구입했거나 보관하던 생강을 살펴봤을 때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보인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장 지방 제거에 탁월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생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건강해지시고 싶다면 남이 챙겨주는 식탁 생활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결국 귀찮고 하기 싫어도 본인이 의지로 해나가고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야 진짜 오래 유지되고 건강한 삶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튜브TV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1초라도 빨리 지켜봅시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